제 없는 사람 얘기해. 자, 손들어. 자, 오늘 할 거. 자, 오늘 왜 이렇게 끊고? 거의 안 하셨구만. 할 때 많이 하라. 그다음에 이름이 뭐라고? 이시원. 시완? 이시완? 오늘은 이제 이 2번 마지막 단원이거든요. 3번으로 해주세요. 자, 분자 운동. 여기 앞에 5단원에 숙제를 했던 거 질문은 다음 주에 책 가져오면 지금 그거까지 하면 너무 이제 양이 많으니까 오늘 질문 해보고. 자, 이거 1번 요거 단면 복사했거든요. 여기 이거 말고 분자 운동을 좀 설명할 게 많아서 여기 원래 교재 여기 뒤에 노트라고 해서 백지 있잖아. 백지 여기 뒤에다 필기할 거 있으면 하시면 돼요. 분자 운동은 좀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좀 많아요. 자, 우리 중등과학 수준에서 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중학교 화학에서 분자가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분자는 운동하고 있죠. 우리가 이거를 보통 열 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분자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관찰되는 현상이 어떤 거 있어요? 확산. 그렇죠. 확산이라는 거죠. 제목 같은 게 중요합니다. 또 확산 말고 이제 퍼져나가는 거 말고 또 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학교에 나오는 거로 치면 분자는 가만히 있지 않다 보니까 한마디로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 이제 물 분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 물 분자는 가만히 비록 액체지만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근데 이 물 분자 사이에 뭐가 작용하고 있어요? 인력, 분자 간력이라는 인력이 작용하고 있잖아. 자,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포텐셜 에너지가 음의 포텐셜을 가졌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런데 얘가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요 분자 간의 인력에 의한 음의 포텐셜의 절대값보다 더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그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이 분자 간력을 끊고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제 알잖아. 역학적 에너지 뭐죠?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바뀔 수 있고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를 바뀔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가진 운동 에너지가 요 포텐셜 에너지보다 더 크면 절대값이 날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현상을 증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가 운동하고 있지 않다면 증발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죠? 증발. 여기 이제 중학교 과정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두 가지 현상이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중학교 범위를 조금 벗어나는 거지만 사실은 중학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분자가 이렇게 또 움직이다 보니까 특히 기체의 경우 밀폐된 용기에 어떤 기체가 있어. 만약에 이게 밀폐가 안 돼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확산이잖아. 기체가 주변으로 어떻게 돼? 퍼져? 나가죠. 그럼 이제 반대로 똑같은 현상인데 이 기체가 이렇게 어떤 공간에 밀폐돼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움직여 분자가. 그렇지. 충돌하게 되잖아. 그치? 기체 분자가 액체도 마찬가지지만 분자가 운동을 하다 보면 분자가 벽면에 가서 부닥치거나 또는 심지어 분자들끼리 부닥칠 수도 있는 거잖아. 통틀어서 충돌이 일어나. 이 분자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 충돌을 하게 돼. 자, 이 충돌과 관련된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기체 분자가 기체인 경우 기체 분자가
벽면과 밀폐된 용기에서 벽면과 충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야? 바로 압력, 기체. 액체 고체와는 다르게 기체의 압력은 왜 나타나는 거냐? 이 분자가 벽면에 가서 충돌하기 때문에 압력이 요거 이제 물리 얘기지만 공식으로는 안 하고, 자, 기체 분자가 벽면에 충돌하면 왜 그게 압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리 개념. 야, 어떤 입자가 벽면에 충돌을 해. 그리고 운동량이 어떻게 돼? 변하죠. 충돌한단 말은 충돌하기 전후에 속도의 변화가 생기죠. 개념이에요.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는 말은 운동량의 변화가 생겨요. 뉴턴 제2법칙,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면, 자, 원래 뉴턴 제2법칙이 F는 ma잖아. 이거랑 똑같은 공식이 운동량의 변화, 이거 알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똑같은 공식이죠. 왜냐하면,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m 델타 V죠. 알죠? 이거? 충격량은 뭐야? 여기다 쓸게. 운동량의 변화량은 m 델타 V, 충격량은 ft. 이거랑 똑같은 공식인 거 보이나? 이 시간을 좌변으로 넘겨보세요. 그럼 F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잖아. F는 ma가 되는 거죠. 똑같은 법칙이야. 결론, 충돌하면 속도의 변화가 생기고, 속도의 변화가 생기면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고, 운동량의 변화가 생긴단 말은 충격량이 생기는 거야. 작용 반작용이니까 벽면만 충격량을 받아요? 아니, 기체 입자만 충격을 받아요? 이 벽면도 충격을 받아요? 똑같이. 벽면도 받죠? 자, 충격량을 받는단 말은 시간당 뭘 받는 거야? 힘을 받는 거지. 벽면이 힘을 받는 거야. 압력이 뭐야? 면적당 작용한 힘이잖아. 그러니까 압력이 나타나. 너무 당연해. 자, 요거 이제 우리가 가서 배우는 이제 연력학 개념이지만, 자, 그때 이 기체의 압력을 충돌의 관점에서, 분자 수준, 분자의 운동 관점에서 이 압력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능력이 있으면 참 좋죠. 그래서 지금 개념 속에 있거든요. 자, 충돌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으로 바뀌고, 그 충격량이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래 압력의 적인 건 뭐지? 면적당 작용한 힘이지. 그러면 당연해. 이게 일단 힘으로 바뀌려면, 얘들아, 충돌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그러면 충격량이야. 근데 압력은 충격량이 아니고 힘이잖아. 힘. 그러면 면적당 작용한 힘, 압력의 정의가 단위 면적당 작용한 힘이 압력이거든요. 그러면 요걸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 요 값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 시간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 일단 이걸 시간으로 나눠야, 이 전체 값을 시간으로 나눠야 이 시간이 약분되면서 힘으로 바뀌잖아. 그러면 아직까지 힘이에요? 근데 압력이 되려면 면적으로 다시 나눠야 되거든요. 아, 이거를, 이 전체 값을 면적으로 다시 나눠주면 이게 압력이 되는 거죠. 개념이야. 자, 요 식을 그대로 말로 할까요? 충돌은 일단 충격량이야. 충돌은 일단 충격량이라고. 그런데 그게 압력이 되려면 요 조건을 붙이면 되는 거야. 우리 항상 분모를 단위 분모당 분자 이렇게 정의하잖아.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충돌이 결정. 요 조건을 붙이면 돼.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충돌이 곧 기체의 실제 압력을 결정한다. 이 조건을 붙이는 이유가 물리적 개념의 논리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 가나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충돌, 이게 기체의 압력의 원인이다. 필기해놔, 뒷면에다.
여기 앞에다 쓰기에는 좀 앞에는 이런 제목만 쓰세요. 이런 제목들만 쓰고 기체의 압력에 관해서 좀 이따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 자, 또 분자가 운동하다 보면 충돌을 해. 특히 기체가 벽면에 부딪히면 압력이거든요. 자, 근데 충돌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자, 이것도 아는 내용이에요. 기체 분자가 움직이다가 벽면에 가서 충돌을 했어. 그런데 하필이면 그 충돌하는 지점에 구멍이 뚫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충돌이 안 일어나죠. 아, 내가 기체 분자야. 우리 교실이 기체가 담겨 있는 용기야. 내가 이제 분자 운동을 한단 말이야, 스스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이 벽이죠? 그러면 꽝 부닥치고 튕겨져 나가죠. 이게 이 현상이야. 근데 내가 벽인 줄 알고 가긴 갔어. 근데 여기가 이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져? 교실 바깥으로 빠져 나가게 되잖아. 우리가 어떤 용기 안에 들어있던 기체가 그 용기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말하는 거지. 분출. 구멍이 뚫려 있으면 분출이 된단 말이야. 그건 확산하고는 다른 거죠. 확산은 벽면이 없을 때 그냥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게 확산. 그치? 분출은 밀폐된 용기 안에 있던 기체 분자가 구멍을 통해서 용기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분출. 근데 분출은 확산의 개념을 쓰는 것보다 충돌의 개념을 쓰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죠. 왜냐하면 구멍이 막혀 있으면 충돌인 거고, 해필이면 거기 구멍이 뚫려 있으면, 그럼 내가 공식 한번 만들어 볼 거야. 분출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체가 충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가 있느냐? 이거 저번에 했어. 이게 분자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증거인데, 자, 우유나, 자, 우리가 현미경을 이용해가지고 볼 수 있는 분자 크기들, 고분자 같은 거, 아주 큰 분자들은 현미경으로 볼 수 있죠. 그죠? 분자들은 살아있는 무생물이잖아.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이잖아. 근데 우리가 우유 같은 커다란 단백질 입자를 가진 우유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관찰하잖아요. 그러면 그 우유 안에 있는 단백질 알갱이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막 움직이고 있어. 불규칙하게. 그런 운동을 뭐라 그러지? 우리가 항상 어떤 액체나 기체 속에 들어있는 어떤 입자를 하여튼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만 있다면 이 입자들을 가만히 보면 가만히 서 있지 않고 움직여요. 근데 이게 또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계속 방향을 바꾸면서 아주 불규칙한 운동을 한다. 이 방향을 바꿀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분자야? 꽝꽝꽝꽝 충돌을 해요. 이 기체 분자, 이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해서 충돌을 하다 보면 충돌 전과 충돌 후에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죠. 자, 분자 간의 충돌에 의해 일어나는 것. 분자 간 충돌 때문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불규칙한 운동이 관찰되죠. 운동하는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불규칙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들어봤을 거야. 브라운 운동이다. 이런 운동을 최초로 관찰한 사람이 브라운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은 이 브라운 운동을 물리학적으로 이 브라운 운동을 하기 위한 요 분자의 질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분자가 존재한다는 걸 아인슈타인이 증명을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의외겠지만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거든요. 당연히 받았겠죠. 아인슈타인의 제일 유명한 이론은 뭐야?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두 번째 유명한 이론은 뭐냐? 물론 상대성 이론이 엄청난 이론이죠. 근데 두 번째 이론이 광전 효과예요. 근데 실제로 노벨 물리학상은 상대성 이론도 아니고 광전 효과도 아니었어. 브라운 운동을 이용해서 분자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걸 물리적으로 증명을 했거든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의외죠. 어쨌든 브라운 운동. 자, 그 다음에 이 분자 간에 충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 충돌이 원인이 되는 어떤 현상이 있어요. 이거 이제 저기 고등화학에서 배우기도 하고
요게 야 우리 만약에 수소 기체하고 질소 기체하고 반응해가지고 암모니아가 되는 거 개수는 생각할게. 물론 3대 1대 2죠. 야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수소 기체라는 분자와 질소 기체라는 분자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 만나야지 충돌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반응이 빨리 일어나느냐 천천히 일어나느냐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거고 이 충돌을 단위시간당 온도도 있지만 얘네들이 충돌을 얼마나 자주 하냐가 반응이 빠르냐 느리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반응 속도에도 반응이 빠르냐 느리냐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충돌이죠. 이런 현상들이 다 분자 운동에 의한 충돌과 관련된 현상들입니다. 물론 중학교에서는 이 두 가지 얘기하면 돼요. 이 두 가지 얘기 못하면 큰일 나는 거고, 그럼 과거 면접에서 분자는 스스로 운동을 하고 있죠. 그 분자가 운동하기 때문에 관찰되는 현상이 어떤 게 있냐? 이 두 개는 꼭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거. 그래서 여기 이 페이지에 있는 거는 중학교에 나오는 얘기들만 좀 간단하게 하는 거야. 요거는 좀 이따가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 뒷면에다가 요 얘기를 조금 깊게 해볼게요. 지우고. 자, 기체 분자 기준이야. 기체 분자 기준. 단원자 이상 기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말은 아직 몰라도 되고 그냥 기체. 자, 기체 분자는 가만히 서 있지 않고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기초식이지. 이 단원자 이상 기체로 가정했을 때 이 기체 이거 뭐라고 읽어? 운동하고 있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어떤 기체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분자가 충돌 전과 후의 속도는 계속 바뀌잖아, 그지? 그래서 분자들이 계속 똑같은 속도를 유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분자들마다 다 다른 속도를 가지겠죠. 이런 경우 우리가 이 기체 분자의 속도나 운동 에너지를 따질 때 어느 한 분자에 대해서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전체 기체의 무슨 값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 평균 값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 이럴 때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있는 거야. 꼭 알아야 되는 공식이지. 얼마예요? 2분의 3K. 이 정도는 상식이야. 꼭 알고 있어야 돼. 이 T는 무슨 온도? 절대 온도. 도시가 아니에요. 켈빈 온도를 써요. 그래서 이 켈빈 온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느냐? 자, 우리가 물리의 어떤 입자의 힘과 운동과 관련된 어떤 현상들을 다루는 물리 분야를 뭐라고 그랬지? 그래서 역학. 힘과 운동과 관련된 현상들을 다루는 모든 물리학을 역학이라고 그러잖아. 자, 근데 요 분자 운동도 그러면 역학에 해당하는 거죠, 그치? 요 분자 운동에 관한 역학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열역학이에요. 근데 그 분자의 운동하는 정도, 평균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온도는 바로 절대 온도가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온도를 열역학적 온도라고 해요. 열역학적 온도, 열역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온도는 절대 온도다. 또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 증명하는 거는 선생님 좀 이따가 한번 증명해 볼게. 물론 중학교 과정은 아니지만 증명 혹시 알아? 물어볼지. 과거 가면 증명해요. 자, 근데 증명은 좀 이따 하고. 그런데 요거는 열역학적으로 증명된 공식이야. 그런데 그냥 역학, 우리 모든 역학에서 원래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뭐야? 2분의 1 mv 제곱이지. 이게 2분의 1 m. 그런데 자, 열역학에서는요 속도를 v라고 잘 쓰지 않아요.
왜 중요하냐면 연력학에서는 우리가 기체인 경우 PV는 NRT 해가지고 부피를 V라고 우선 쓰잖아. 물론 부피는 대문자를 쓰고 속도는 이렇게 소문자를 쓰면 되는데 대문자 소문자 구분해서 쓰기가 참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연력학에서의 속도는 알파벳 순서가 V 앞에가 뭐야? U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V 대신에 U를 넣어요. 왜 U 쓰냐면 부피 V랑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평균이니까 우리가 바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적으로는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NU 바 제곱이고, 자 연력학적으로는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 다른 개념이죠. 이거는 그냥 역학에서 나온 운동 에너지 공식이고, 요거는 연력학에서 유도된 운동 에너지 공식. 그래서 이거 진짜 많이 써요. 똑같은 공식이지만. 그러면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속도, 이거는 평균 운동 속도죠. 이게 분자 운동하는 딱 정도인 거죠. 이게 정확한 분자 운동인 거죠. 이거 얼마예요? 야, 이거랑 같다고 놓은 거야. 그러면 이 평균 속도를요, 분자는 거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이잖아. 눈으로 보지 않고도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속도를 아주 간단하게 알아낼 수 있다니까. 여기 있네. U를 남기고 여기 넘겨. 그럼 뭐가 나오냐? 이거 거의 외우는 거죠. 루트 M분의 3K라는 거. 이거 진짜 앞으로 평생 사용하는 공식이에요. 물론 똑같은 공식인데 아예 외워. 너무 자주 쓰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 분자의 평균적인 속도를 이걸로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어차피 K는 볼츠만 상수라는 상수죠. 그죠? K도 쓰려고 써요. K는 볼츠만 상수라는 상수예요. 볼츠만 상수는 바로 열역학과 관련된 모든 현상에 관련해서 분자 운동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상수는 볼츠만 상수. 연력학적 상수다. 얼마인지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 외우지 않아도. 이건 상수야. 그래서 여러분 중등 과정에서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지. 그 분자의 평균 운동 속도는 우리 비례로만 얘기해볼까? 뭐에 비례하고 뭐에만 비례하고. 상수 빼버리면 분자 질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하고. 제곱근이라는 말을 빼먹으면 안 돼요. 루트 절대 온도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요 개념을 아는 것까지는 필수. 이 시까지는 대답 못할. 근데 기약할 거 그냥 식으로 외우는 게 좋죠. 요거 필수예요. 물론 중학교에서는 요 루트도 안 다뤄. 그냥 중등 과정에서는. 그래서 분자 운동이 빠를 조건 두 가지. 분자 질량은 작을수록 온도는 높을수록 분자가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게 얘기하잖아. 근데 이제 그 정도로 하지 말고 제곱근까지 기억한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분자가 움직이는 속도는 평균 운동 속도는 분자 질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하고, 말로 하라고는 이렇게 말하란 말이야. 그냥 온도라고 하지 말고 절대 온도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자, 평균 속도가 이거기 때문에, 자, 조금 전에 했던 거 복습. 분자가 운동하기 때문에 이게 분자 운동이야. 바로 평균 속도가 분자 운동이죠. 이 값이 바로 분자 운동을 나타내는 수치야. 그런데 아까 분자 운동과 관련된 현상이 어떤 게 있었어? 제목? 확산, 증발, 충돌 이런 거 있었잖아. 크게 큰 제목으로 얘기하면 이런 현상이 있었죠. 그러면 이런 모든 현상들, 충돌과 관련된 현상이 아까 비슷한 개념이 분출이었죠. 그죠? 반응 속도도 있지. 분출. 이런 현상들은 당연히 이거에
비례할 수밖에 기억이 진짜 잘나죠. 확산 속도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의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 이 확산 속도도 이런 관계가 된다 이거야. 충돌수도 이런 관계가 된다 이거야. 이거 법칙 하나 있죠. 이거는 이렇게 연력합이 나오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법칙이 있는 거야. 이 확산되는 빠르기가 분자량의 반비례, 제곱근의 반비례하다. 요 관계를 특히 먼저 알아냈던 사람이 있어. 볼츠만이 이 연력학적으로 이런 식의 유도해내기 전에 요 관계를 이미 알았던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지? 유명한 법칙이야. 그래서 기체 분자가 확산되는 속도는 분자 질량이 가벼울수록 같은 온도 조건에서 분자 질량이 가벼운 기체 분자일수록 빠르게 확산된다.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그러잖아. 맨날 그러 맨날. 한 적 있어? 틀림없어 이거. 그레이엄 법칙이라고 그러죠. 선생님, 그레이엄 법칙은 어차피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왜 새로운 법칙이 있나요? 왜 새로운 법칙이 있냐면 이 법칙이 훨씬 먼저 나온 거예요. 이런 식을 알아내기 이전부터 그레이엄이 실험을 통해서 이 현상을 증명을 했다고. 알았죠? 이렇게 바로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개념이야. 분자 평균 운동 속도, 평균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도록. 여기서 자, 선생님 이제 볼츠만 상수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할게. 바로 메모하세요.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에서 볼츠만 상수가 뭐냐? 자, 써놓긴 하는데 안 외워도 돼.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 야, 우리 고등어학 조금 한 사람. 이게 마이너스생이긴 한데 10의 마이너스 23승. 뭔가 10의 23승과 관련된 어떤 값이 있지 않나 화학에? 몰. 얘들아, 1몰이 몇 개지? 6.02 곱하기 약이점으로 줘요. 10의 23승. 뭔가 역수관계잖아 이게 서로, 그죠? 자, 볼츠만 상수는 자 이렇게 뜻이 뭐냐? 앞으로 볼츠만 상수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분자 한 개가 기준이 한 개. 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기체 분자 한 개 있잖아. 그 기체 분자당 개라는 말을 빼도 돼. 개당 연력학적 함수. 기체 분자 한 개가 열 운동을 하는 현상에 관여하는 상수가 바로 볼츠만 상수. 이렇게 얘기해도 돼.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를 의미하는 상수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 평균 운동 에너지를 의미하는 상수라고. 평균 운동 에너지를 의미하는. 근데 기준은 분자 한 개당 값을 얘기해. 자, 볼츠만 상수 이거 언제든지 물어보는 거지. 단위는 뭘까요? 우리 항상 단위가 궁금하면 정의를 알아도 되고 공식을 알아도 돼. 자,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 kT예요. 요 단위는 주울이죠? 요 켈빈이죠? 상수는 단위가 없잖아? 그럼 K의 단위는 넘기면 주울 퍼 켈빈. 여기 있네요. 온도 1K란 가지는 분자 하나당 평균 온도 에너지를 의미해요. 자, 요 말 더 쓰면 좋아. 분자 한 개당 온도 1K당 가지는 평균 운동 에너지가 바로 볼츠만 상수의 의미입니다. 자, 요거는 앞으로 연력학에서 많이 쓰는 건데, 자, 근데 우리가 알잖아. 아까 얘기했네.
분자 한 개는 양도 너무 작고 너무 작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과학에서 어떤 물질의 양의 기준은 묶음 단위를 쓰잖아. 그 묶음 단위가 몰이잖아.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볼츠만 마지막. 여러분이 볼츠만 상수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거. 이 볼츠만 상수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 아보가드로 수가 1몰의 개수잖아. 요거 여기 NA잖아. 이게 얼마인지 아는 사람? 이거 여러분 아는 값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상수? 기체 상수. 그러니까 앞으로 기체 상수와 볼츠만 상수는 물리적으로 같은 값인 거야. 근데 뭐만 다른 거냐? 그 양의 기준만 다른 거야. 볼츠만 상수는 분자를 개 단위로 따졌을 때의 상수. 기체 상수는 분자를 1몰 단위로 따졌을 때의 상수입니다. 자, 이거 단위는 줄 퍼 켈빈이었죠? 아보가드로 수의 단위는 뭐냐? 아보가드로 수가 몇 몰당 개수야? 1몰당 개수지. 1 퍼 몰이지. 몰당 수니까 수는 단위가 없잖아. 1 퍼 몰 단위가. 그러니까 기체상수의 단위는 뭐야? 그러니까 기체상수의 단위는 뭐야? 줄 퍼 몰 켈빈. 여기다가 요거 두 개 곱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과거 가면 너무너무 자주 사용하는 기체상수 값이 나오겠죠. 이거 얼마일까요? 여기다가 이 수랑 이 수를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요 23승이 날아가죠. 아마 그는 6.0이랑 1.38을 곱한 결과야. 그게 나중에 많이 외우게 되는 8.314.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요 관계를 꼭 좀 기억해. 그러면 나중에 연력하게 여러분이 외워야 될 공식 개수가 확 줄어들어요. 자, 평균 운동 에너지 공식이 하나 나왔지? 분자 하나당 평균 운동 에너지? 그럼 내가 들어봐. 만약에 기준이 기체를 몰당 따졌을 때 1몰당 평균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그런 거라고 그래요? 2분의 3? K를 R로 바꿔주고 앞으로 개당 공식과 몰당 공식은 식은 똑같은 거야. 대신에 이 상수만 바뀌는 거야. 몰이면 R 집어넣으면 되고 개면 항상 K를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자 이것도 한번 바꿔볼게 이 공식을. 자 만약에 이거 지울게요. 만약에 요 분자값을 3RT를 사용하면요 이 분모는 뭐가 될까요? 야 M이 기체 분자의 질량이잖아. 근데 요 위에 지금 상수가 볼츠만 상수 K잖아. K는 분자 한 개당을 의미하는 상수라니까. 그러니까 이 M은 어떤 질량? 분자 한 개의 질량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R로 바뀌면 여기 분모에는 어떤 질량이 들어가면 1몰의 질량을 넣으면 될 거 아니야? 야 우리 기체 1몰의 질량을 뭐라 그래? 분자량. 똑같은 공식이에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해 볼까요? 수학적으로 증명해 볼까요? 자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 곱해도 이 등식 밖에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K에다가 NA 곱한 건 뭐야? 무슨 까먹었어? K에 NA를 곱한 게 뭐야? R. 요거에다가 요거 곱하면 R. 자, 분자 한 개의 질량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뭐야? 1몰의 질량. 그지? 분자야. 이 관계를 이해했으면 앞으로 그렇게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야. 모든 공식, 연력한 모든 공식에 앞으로 분자를 개당 사용하면 K 쓰면 되고 모든 값을 분자 몰당으로 따지면 무조건 상수를 R로만 바꾸면 똑같은 공식이에요.
그러면 자 이거 해보자. 기체 N개의 전체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야 여러분이 요번에 그냥 시험 봤잖아. 기말고사 시험 봤더니 평균 점수가 94점이야. 내가 여러 대 물었어. 총점은 얼마인데 이렇게 물었어. 그럼 어떡하면 돼? 과목수 곱하면 되잖아. 평균 점수 알았으면 과목수 곱하면 총점이지. 자 평균 운동 에너지를 알아. 그러면 전체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고 그러면 얼마겠어? 야 이렇게 사고력이 없냐? 아 여기다가 n만 곱하면 될 거 아니야? n개니까 과목수 곱하듯이 2분의 3 nk가 되는 거죠. 야 내가 이거 왜 k 썼을까요? 개니까. 그럼 만약에 기체 n몰의 전체 운동 에너지는 얼마나 그런 공식이 뭐겠어? 얼마나 쉬워. 2분의 4 이거 스몰 n은 몰이거든요. 그러면 k를 r로 바꾸면 되는 거야. 똑같은 공식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공식이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알죠? 기체는 액체와 고체와는 다르게 분자간의 인력이 거의 있어 없어? 거의 없지. 기체는 분자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분자간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아까도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분자간의 입자간의 어떤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 역학적 에너지 두 가지 중에서 무슨 에너지는 얼마라는 얘기야? 포텐셜 에너지는 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 값이 기체 기준으로 치면 기체의 무슨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 원래는 운동 에너지인데 어차피 포텐셜 에너지는 0이잖아 기체는. 그러니까 이게 기체의 역학적 에너지에 운동 에너지이긴 하지만 어차피 기체는 포텐셜은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기체가 가지고 있는 총 역학적 에너지를 말하는 공식. 이 기체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를 열역학에서 뭐라 그러느냐? 뭐라 그래요? 특히 무슨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걸 내부 에너지. 기체가 가진 에너지가 바로 이걸 물리 시간에는 이제 U라고 써요. 내부 에너지 U.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곧 운동 에너지다. 연료학 배울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식이고 2분의 3 에너지.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고.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한 예를 보여준 거야. 모든 연료학 공식의 상수는 K 아니면 R이라고. 마치 수학에서 뭔가 원 모양과 관련된 모든 결과에는 파이가 관여하듯이, 그치? 양자역학과 관련된 모든 현상에는 프랑크 상수가 관여하듯이 양자역학의 상수는 무조건 프랑크 상수, 열역학의 상수는 무조건 볼츠만 상수. 1몰이면 기체 상수, 뭐 그런 거.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열역과 관련된 현상 좀 얘기해봤어. 이거 꼭 이 정도, 특히 요거는 진짜 중요한 거야. 요거 그래요 법칙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번 증명을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그냥 원래는 저기 운동량 충격량 개념으로 이제 그걸 공식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물리형으로 증명을 하는 건데, 그냥 내가 이번에는 사고 실험으로 한번 그냥 증명을 해볼게. 사고 실험. 그리고 실제로 아주 복잡한 물리를 쓰지 않고 그냥 사고적인 개념으로만 한번 따져볼게. 자, 기체에 관해 지금 다루는 거야. 지금 단원자 이상 기체에 대해서. 기체의 압력은 왜 나타난다고? 그럼 이거 메모할 사람은 해요. 기체의 압력 P는요 충돌의 결과예요. 그런데 그냥 충돌이 아니고
어떤 전제 조건을 붙여야 충돌이 압력이 된다고? 어떤 전제 조건을 붙여야 충돌의 개념이 압력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잖아. 벌써 까먹었어? 단위 시간상이라는 조건을 붙여야지. 이 조건을 붙여야 된다고. 충격량이 뭐로 바뀌어야 압력으로 바뀌니까. 야, 충격량은 FT잖아. 근데 압력은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니까? 그러니까 힘을 구해야죠. 힘을 구해야 압력을 구할 거 아니야. 근데 충돌은 충격량이라고. 그러면 충돌이 힘으로 바꾸려면 이걸 시간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야 이게 시간이 약분되면서 힘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이라는 조건을 붙여주면 된다고. 그 다음에 압력은 그냥 힘이 아니죠.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잖아. 조건 하나 더 붙여. 단위 면적. 요 조건 두 개를 딱 붙이고 이제 충돌을 따지면 되는 거죠. 바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충돌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기체의 압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충돌 수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 충돌 횟수 어떨수록 충돌 자주 할지 한번 따져볼까? 야, 우리 교실이 용기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체 분자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가만히 지금 우리가 지금처럼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막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날아다니면서. 야, 요 교실 벽면에 단위 면적당, 같은 면적당 1제곱미터당. 자, 우리가 막 날아다니면서 막 부딪힐 거 아니야? 막 쾅쾅쾅쾅. 어떨수록 여기 자주 부딪힐 것 같아? 야, 어떤 3차원 공간에 어떤 입자가 들어있는데 이 입자가 움직이면서 여기 면적에 부닥친다고. 야, 입자가 빽빽 할수록 여기 충돌 자주 할 거 아니야. 야, 우리 교실에 사람이 빽빽하게 있어야 막 움직이다 보면 벽에 더 자주 부닥치겠죠. 분자 수 밀도에 비례하는 거죠. 부피당 분자 수가, 부피당 이 분자 수가 많을수록 충돌을 자주 하는 거죠. V분의 N에 비례는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거 다른 애 해볼까? 분자 수가 많을수록 충돌 자주 하겠죠. 야, 우리 교실의 부피가 어때야 요 왔다 갔다 할 때까지 시간이 짧게 걸리겠어? 부피가 작아야 충돌을 자주 할 거 아니야. 부피가 작으면 한꺼번에 얘기하면 부피당 분자 수가 많을수록 충돌을 자주 한다. 요거 말로 하면 부피당 분자수, 분자수, 좀 익숙한 말로 할까요? 분자수 밀도라고 하죠. 수밀도. 화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특히 이게, 야, 우리 부피당 존재하는 분자수 농도죠. 몰 농도. 아니, 물론 몰은 이 단위를 몰로 해야죠. 걔가 아니고.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충돌을 자주 합니다. 그게 잘 생각해봐. 자, 우리 감각기에서, 후각기에서 농도가 크면 냄새가 진하게 느껴지지. 그게, 야, 우리 경험상 원래 그거잖아. 농도가 크다라는 거는 냄새가 강하게 맡아지잖아. 왜 그럴까? 농도가 크단 말은, 기체의 농도가 크다라는 말은 그만큼 우리 코에 있는 후각세포에 기체 분자가 단위 시간당 자주 충돌한다는 얘기야. 농도가 진하다는 말. 그리고 자극을 그만큼 많이 받는 거지. 같은 시간 동안. 그럼 뇌에서 냄새가 강하다고 느끼는 거죠.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 아까 했어 이제. 충돌이 일어나려면 운동해야지. 이 평균 속도가 어떨수록 충돌을 자주 할까? 빠를수록. 딱 세 가지만 세 가지 내용을 줍니다. 딱 이 세 가지. 충돌 수와 관련된 거 딱 이 세 가지. 부피, 수, 평균 속도.
쉽네요. 아니 분자가 빠르게 움직일수록 충돌을 자주 할 거 아닙니까? 되게 쉬운 값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냥 확률의 개념으로 선생님이 증명을 하는데, 자, 여기 기체 분자가 n개가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들 알죠? 유체, 액체나 기체 같은 유체의 압력은 한 방향으로만 작용해요. 위, 아래, 좌우, 앞뒤, 사방으로 동등한 압력이 작용해. 동등한 압력이 파스칼 원리라고 그러잖아. 그럼 봐봐. 여기 기체 분자가 n개 있다고 했을 때 요쪽을 x축, 요쪽을 y축, 여기를 z축이라고 하죠. 마치 주사위 놀이 하듯이 여기 수없이 많은 n개의 기체 분자가 들어있다고 했을 때, 자, 이 기체 분자가 무작위로 움직일 때, 내 말 들어봐. x축의 요쪽 방향으로 움직인 분자는 기체는 완전 수도라니까 요 왼쪽 벽면에 부닥친 분자는 자동으로 오른쪽 벽면에 되돌아와서 부닥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자 전체 n개 중에서 요 빗금친 면적에 충돌하는 분자가 존재할 확률은 몇 분의 몇이에요? 야, x축 방향으로 움직이면 여기 충돌하고 z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분자는 위아래 벽면에 충돌하고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분자는 앞뒤 벽면에 충돌하잖아. 확률적으로 3분의 1의 확률이 있는 거잖아. 한 벽면에 부닥치는 확률은 6분의 1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요쪽 벽에 부닥치면 여기는 자동으로 부닥치게 돼 있으니까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상수가요? 3분의 1. 안에 그냥 사고 실험으로 한번 유도해봤어요. 물론 이 식을 물리학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한번 해본 거. 아까 충격량 개념으로 이 식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과거 가서 하고 그냥 사고 실험으로 이미 똑같은 식을 한번 유도해봤어요. 밀폐된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벽면에 얼마나 자주 부닥치느냐, 그 충돌 수를 구하는 공식인 거죠. 이 공식이 우리 물리적으로 타당한지 우리 한번 아주 간략하게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공식이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요, 차와 단위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단위 확인. 와, 마치 여러분 그 유명한 2는 MC 제곱. 이 공식이 타당한, 물론 이거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증명돼요. 근데 어쨌든 이 공식이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이 공식이 그래도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가장 첫 번째 직관적인 방법은 등식이 되려면 왼쪽과 오른쪽의 단위도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단위 그러는 거야. 한번 확인해 볼까? 이 단위 뭐예요? 줄. 자, 요거 질량이에요. 빛의 질량 킬로그램. 빛만 그런 게 아니고 물체의 질량 킬로그램. C가 뭐야? 광속이지. 속도 단위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니까 미터 제곱 세크. 이게 줄 맞나요? 맞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미터지. 이게 풀었으면 미터를 따로 쓰면 여기 뉴턴이잖아. F는 MA 뉴턴 곱하기 미터 줄. 자, 이거 한번 맞나? 단위가 맞나 한번 직관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자, 이 정의 보고, 얘들아 이 정의를 보고 단위 한번 유도해봐. 우리가 뭐뭐 당은 분자잖아. 그 다음에 수는 단위가 없어. 수는 그냥 아라비아 숫자지. 그럼 요거 단위가 뭔지 알아요? 1퍼. 시간이 세크. 면적의 단위 미터 제곱. 뭐뭐 당은 분모로 가니까. 이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3분의 1은 단위가 없죠? n도 단위가 없죠? 자, 부피의 단위. 리터 말고 미터계 단위로 미터 세제곱. 그러면 이 분모가 미터 세제곱이네. 속도 단위
미터 퍼 세크. 그럼 미터 하나 약분되네? 그럼 제곱 났네? 맞네. 요거 알아두면 참 좋죠. 자, 그런데 압력은 자, 충돌은 충돌인데 충돌 수가 당연히 큰 영향을 주죠. 근데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속도가 빨라지면 충돌 횟수만 많아지는 게 여러분 다 알잖아. 자동차가 빠르게 부닥칠수록 충격이 세지죠, 그죠? 아, 이 한 번 충돌할 때, 이 충돌당 한 번 충돌할 때 그 충돌의 세기도 중요한 거죠. 압력. 그럼 그 충돌이 세냐 약하냐는 뭐에 비례하느냐? 운동량에 비례하겠죠. 이 충돌 세기는 MV니까 MU. 이거 너무 당연한 상식이에요. 질량이 크고 속도가 빠른 물체가 부닥쳤을 때 그만큼 충격이 강하죠. 그죠? 그러니까 압력은 이 두 개를 곱한 거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뭔지 알아? 기체의 압력은 이거 두 개 곱에 비례한다니까? 뭐야? 3분의 1 식 만들어 봐야지. 이거 두 개 곱해봐. V분의 n을 앞에 쓸게. 라지 n. 그 다음에 m의 u바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u바의 제곱이. 이게 연력학적 분자 운동 관점에서 유도된 기체의 압력 공식이죠. 자, 그런데 거시적 관점, 우리 기체 법칙 있잖아. 이렇게 유도한 거 말고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죠. 무슨 법칙? 그렇지, 중학교 법칙. 보일의 법칙.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죠. 샤를의 법칙. 기체의 부피는 분자수에 비례하죠. 아보가드로 법칙. 비례식을 등식으로 고쳐. 비례상수. 그런데 이게 개야. 그럼 상수가 뭐야? 뭐? K. 자, 만약에 이 N, 라지 N, 개가 아니고 스몰 N 뭘로 고쳤어? 그럼 K가 뭘로 바뀌어? R로 바뀌어. 그 유명한 이거 넘겨. PV는 NRT. 이 상태 상대방 정식이죠. 이거는 증명된 법칙이죠. 자, 이제 연력학으로 유도된 기체의 압력과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유도해 나온 기체의 압력. 자,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된 압력은 얼마야? V분의 NRT. 자, 여기 지금 라지 N이니까 NKT네. NRT랑 NKT는 똑같은 거야. 아니, 스몰 NRT나 라지 NKT나 똑같은 거야. 아까도 했어. 개면 볼츠만 상수, 몰이면 기체상수. 그러면 이거랑 같아야 되네요? 이 값이랑 같아야 되네요? 요게 뭐죠? 이게 물리역학의 뭐죠? 운동 에너지의 평균이죠? 평균 운동 에너지의 몇 배야? 2배잖아. 2분의 1이 없으니까 2배잖아. 요게 평균 운동 에너지의 2배야. 자, V 똑같아? N 똑같아? 그럼 평균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나와? 이 2를 넘겨. 2분의 3 KT 나오죠. 이거 중요합니다.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 KT임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증명하세요.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나오는 압력과 분자 운동, 분자의 연력학적 운동의 결과로 충돌이죠. 그 충돌의 결과로부터 유도된
기체의 압력값이 같다고 놓으면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kg이 증명된다. 나중에 여러분이 결과만 알아. 특히 요거 좀 잘 알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많이 나오는 얘기죠. 요게 특히 농도잖아. 자, 선생님 아까 충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 압력도 있지만 반응 속도라는 것도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야. 자, 우리 화학 반응을 시킬 때 반응물의 농도가 어떨수록 속도가 빨라져요? 상식이야. 그냥 농도가 진할수록 속도가 빠르지. 이유가 정확하게 여기 있어요. 이유가 정확하게 여기 있다고. 자, 수용액의 반응이라고 치자. 물속에 자 A라는 물질이 수용액과 B라는 물질의 수용액이 만나서 새로운 물질로 바뀌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요 안에 녹아있던 A와 요 녹아있던 B가 막 움직이다가 충돌하면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야. 만나면. 그러면 속도는 어떨수록 빠르냐? 단위 시간당 이 A, B가 만나는 횟수가 많을수록 반응이 빨리빨리 일어나겠죠. 이게 뭐 농도죠? 이게 농도잖아? 반응 속도는 농도에 비례할 수밖에. 너무 당연한 개념이에요. 분자 운동이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말하고 문제는 좀 이따 한꺼번에 운동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알아야 될 공식이야. 제일 중요한 공식.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kg다. 중학교에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공식. 평균 운동 속도가 루트 m분의 3kg다. 알았죠? 똑같은 공식이지만 이 밑에 게 중요하다. 어떨수록 속도가 빠른지, 특히 이 밑에 거를 그레이엄 법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할게요. 또 뒷면에다 풀게 하세요. 자, 이제 이 분자가 운동하고 있잖아. 근데 이 분자 운동에 종류가 사실은 여러 운동이 있지. 분자 운동에 또 기초 지식이야. 이 정도 그다음은 또 해야 돼. 분자가 운동하는 방식에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조금 전에 한 거는 어떤 운동만 따진 거냐? 기체 분자가 이렇게 통째로 어딘가로 위치를 바꾸는 운동을, 이런 운동을 뭐라 그래요? 병진 운동이라고 하죠. 이 분자 운동의 종류와 방향을 모두 따져서 이 종류와 방향이 몇 방향이냐를 통틀어서 뭐라 그러는 거를 나중에, 이것도 너무 어려운 말인데 그냥 알아도 분자 운동의 자유도라고 합니다. 자유. 한마디로 어떤 분자가 움직이면 그 움직일 수 있는 총 가지수가 몇 가지냐. 경우의 수. 그 분자 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얼마냐. 그거를 분자 운동의 자유도라고 합니다. 병진 운동이라는 게 또 무슨 운동이 있어? 회전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죠. 또 무슨 운동이 있어? 진동 운동이라는 운동. 세 가지 제목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병진 운동, 회전 운동, 진동 운동. 물론 셋 다 운동이지만 셋 다 좀 다른 운동. 병진 운동은 뭐가 병진 운동이야? 분자가 통째로 위치를 옮기는 운동. 그죠? 회전 운동은 뭐야? 무게 중심은 바뀌지 않고 그 무게 중심을 축으로 말 그대로 회전하는 운동. 이거 회전 운동.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는 안 바뀌는 거지. 진동 운동은 뭐예요? 그렇지. 제자리에서 같은 위치를 반복. 주기적인 운동이죠. 왔다 갔다 반복하는 운동. 자, 근데 이제 이게 진동 운동이 좀 복잡하죠. 자, 다시 진동 운동을 또 두 개로 나누면 뭐하고 뭐로 나누죠? 이 정도까지는 좀 기억 좀 해요. 진동 운동은 두 가지 진동이 있어요. 자, 만약에 이게 물 분자잖아? 물 분자? 요게 화학 결합이잖아. 요 길이가 용철처럼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요 수소와 산소 분자가 요
결합 길이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왕복하는 그런 진동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운동을 신축 진동이에요. 길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우리가 옷이 이렇게 신축성이 있다면 잘 늘어나는 옷을 신축성 있는 옷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신축. 그다음에 또 어떤 운동이냐면 요 각도가요. 요 수소가 이루는 각도가 좁아졌다 멀어졌다 좁아졌다 사실은 이게 이루고 있어요. 이런 거를 부핀 진동이에요. 또는 결합각 진동이라고 하거든요. 진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신축 진동, 부핀 진동. 이런 게 분자들이 운동하는 종류예요. 세 가지는 좀 알아주세요. 자, 세 가지 상태 중에서 병진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 다 돼. 병진 운동을 할 수 있는 물질 다 돼. 기체와 액체. 고체는 할 수 없어요. 병진 운동. 회전 운동을 할 수 있는 또 상태 얘기해. 이것도 기체와 액체. 자, 진동 운동은 기체도 하고 액체도 하고 고체도 하고. 그래서 특히 고체는 오로지 진동 운동만 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회전하고 병진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이거를 합쳐서 유체라고 해요. 유체. 합쳐서 유체. 이 두 가지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유체라고 합니다. 분당 운동. 이거 소리 자유도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얘기가 너무 깊어지니까 그냥 이 정도 얘기만 하고 넘어가자. 분자 운동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이 있고. 그래도 이 얘기는 조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병진 운동의 자유도라가 아까 이 자유도가 뭐냐면 가지수예요. 가지수. 이 세상은 3차원 공간이잖아요. 3차원. 병진 운동은 어떤 분자가 3차원 공간상에서 어떤 다른 좌표로 위치를 옮겨가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이 위치가 바뀔 때 좌표 몇 개에 의해서 이 위치가 결정되지? 그러면 이 병진 운동의 자유도는 3이. 한마디로 병진 운동할 수 있는 좌표 방향은 세 방향이 있다고. 구분되는 방향.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 이게 세 가지 방향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벡터적으로. 그래서 자유도가 3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회전 운동은요. 3 또는 2개의 방향. 3 아니면 2야.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 어떨 때는 회전이 운동이 세 가지 방향이 있고 어떨 때는 회전이 두 가지 방향이 있느냐. 자, 분자 구조가 분자 모양이 비선형 직선 모양이 아닌 분자는 회전 운동의 자유도가 3이고요. 선형 분자, 직선 구조로 생긴 분자는 자유도가 2입니다. 이거 물리 시간에서 배워요. 물리수 시간에. 자, X축, Y축, Z축이 있어요. 자, CO2라는 분자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일직선이죠. 루이스 그리고 그리거든요. 자, 회전 운동은 무게 중심이 중요해요. 자, 무게 중심을 탄소를 이 중심에다가 놓자 원점. 그리고 나머지 원자핵이 실제 입자의 중심이니까, 그지? 산소의 원자핵을 이 Z축 위에 넣어볼게요. 산소 두 개를 이렇게. 자, 이제 이 분자가 요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좌표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합니다. 자, X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해요. 그럼 요게 요렇게 돌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게 요렇게 돌면 돌기 전과 돈 후에 요 산소의 좌표가 그대로예요, 바뀌어요. 바뀌죠? 그러면 운동이 유효한 거야. 운동의 종류에 들어가는 거고. 자, Y축 방향으로 회전을 해도 좌표가 바뀌죠. 요 산소의 좌표가. 그런데 잘 들어. Z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면 이렇게 도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돌아봤자 이 세 원자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바뀌지 않지. 이거는 운동에 포함되지 않는.
변론. 와, 직선형으로 생긴 분자의 회전 운동하는 방향은 몇 방향? 두 방향만. 근데 자 아까 수증기 보세요. 물은 구근형이죠? 자, 산소를 무게중심에 놓고 자, 한 수소를 Z축에 놨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수소는 Z축 위에 있어요? Z축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어요? 자, 그럼 요 경우에는 Z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경우에도 요게 요렇게 돌아가니까 좌표가 바뀌지. 자유도가 생깁니다. 자, 이거는 되게 복잡합니다. 진동 운동의 자유도는 이거 다 따져야 돼. 신축 진동, 구심 운동을 다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공짜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운동의 가지수가 총 몇 가지인지 공짜로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뭐냐? 3n에서 요 회전 운동 3 또는 2를 빼주면 3이 아니지 이거 합쳐야 되겠죠? 6 또는 5를 빼주잖아? 그러면 이게 병진 운동이죠. 왜냐하면 이 분자 운동의 전체 자유도는 법칙이에요. 3. 이 n이 뭐냐? 이 n이 뭐냐? 그 분자를 구성하는 구성 원자 수. 그 분자를 몇 개의 원자가 구성하고 있냐? 한번 증명해 볼까? 자, CO2 한번 볼게요. CO2. 자, 이거 몇 원자 분자야? 3원자 분자지? 그러면 이 공식에 넣으면 자유도가 얼마여야 돼? 아니, 원자 수가 3개잖아. 이거 지금 이거 C 하나에 O 2개잖아. 그럼 이 N이 3이라는 말이야? 이거 자유도는 9가 나와야 돼. 자, 맞나? 이제 확인해 볼까? 자, 분명히 이거 병진 운동 할 수 있죠? 기체 병진 운동 3. 병진 3가지. 자, 이거 직선형 분자야? 비직선형 분자야? 그러면 회전은 2가지. 회전은 2가지. 이거 합쳐서 얼마? 5. 그러면 진동이 몇 가지여야 될 것 같아? 진동 운동이 4가지가 있고 얘는 진동이 4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4가지인가 한번 볼까요?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무슨 진동? 근데 신축이 2가지가 있어. 봐봐. 동시에 늘었다 줄었다가 있고요. 요쪽은 줄어드는데 요쪽은 늘어. 신축이 2가지가 있어. 대칭 신축, 비대칭. 여기까지 가야 돼. 이 신축이 대칭적으로 신축하는 게 있고 비대칭 신축이 있어. 여기 하다 보니까 너무 깊게 가네. 근데 기약 시작했으니까 좀 들어도 대충이라도 혹시 면접에서 나오게 되면 물어볼 수도 있고, 혹시 이제 처음부터 물어보지는 않는데 이 분자 운동과 관해서 막 질문을 서로 주고받다 보면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다 보면 여러분이 대답을 잘하면 막 여기까지 물어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양쪽이 동시에 늘었다 줄었다면 왠지 구조상 보면 좌우 대칭이죠, 그죠? 그러면 대칭 신축. 근데 한쪽은 길이가 줄어드는데 그때 한쪽은 늘어나. 그러면 좌우가 서로 반대로 신축하잖아, 그지? 비대칭 신축. 자, 또 뭐 있느냐? 신축 진동 말고 굽힘 진동이 있다. 지금 칠판 앞쪽으로요, 각이 이렇게, 요게 180도가 아니고 사실은, 요게 요렇게 왔다 갔다 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요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앞쪽으로 요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회전이 2가지가 있어. 굽힘 진동이 2가지가 있어. 그래서 총 9가지 진동이 있다 이거야. 어쨌든 요게 우리가 자유도를 따르는 방법, 따지는 방법. 그래서 이 계산까지는 못해도 좋아. 자, 근데 내가 잘 들어봐. 여기는 이건 물어볼 수 있다 이거. 그러면 아까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공식이 얼마였지? 2분의 3 kT였지. 그런데 이 공식을 말할 때
반드시 앞에 어떤 전제 조건을 붙여야만 수능 기준으로 만약에 수능 문제에 이 공식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 출제자가 여기다가 단 또는 문제 자체에 어떤 조건을 넣지 않으면 그 수능 시험이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이게 정답을 한 답을 써갖고 문제 오류가 발생해요. 우리 수능 문제 오류 발생하면 수능 그날 그해 대한 입시가 그 판결 날 때까지 올 스톱하는 거예요. 완전히 큰일 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전제 조건이 뭐였지? 단원자 이상 기체라고 조건을 줬잖아. 면접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왜 이 공식을 말로 할 때 반드시 단원자라는 조건을 붙여야 되는 거야? 이게 자유분방이에요. 자, 원자 하나로 만들어진 분자라고만 가정하면 자유도가 얼마야? 3이죠? 3n이니까 이게 3이야. 2, 3이 무슨 운동입니까? 2, 3이 바로 무슨 운동입니까? 병진 운동인 거야. 병진 운동인 거야. 3. 그런데 병진 운동 한 방향당 바로 평균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 바로 2분의 1 kT입니다. 이 자유도 1당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kT야. 이게 진짜 법칙인 거예요. 그러면 단원자 이상 기체는 자유 운동의 가지수가 총 몇 가지야? 3가지지? 그런데 한 운동당 2분의 1 kT니까 자유도 3을 곱해서 2분의 3 kT야.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학생, 이 공식 말할 때 왜 단원자 이상 기체라고 단원자라는 전제 조건을 붙였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단원자가 아니면 2분의 3 kT가 아니게 돼. 그러면 O2 같은 경우에는 2분의 3 kT가 아닌 거야. 원래는 몇 kT일 것 같아? 3k. 이거 6 곱할 것 같죠? 근데 또 이게 6이 아니에요. 얼마냐? 5예요. 그 이유는 여기까지 가면 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데 이 진동 운동, 특히 진동 중에서 요 대칭 신축 있잖아. 자, O2는 우리 자유도 한번 따져보자. 병진 얼마? 병진 3. 회전 얼마일까? 이거 직선형이잖아. 2. 그럼 자동이야. 진동 자유도 얼마일까? 총 6이니까 1. 근데 이 1은 야 이건 좀 결합감이 없지. 야 이건 결합이 이게 한 결합밖에 없으니까 각도가 없어. 이거 없죠. 부편진동이 어디서 없지? 이거 진동이죠.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신축 진동. 근데 이 신축 진동은 좌우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자, 여기서 되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대칭 신축은요 일어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언제만 일어나느냐? 이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이거 고온에서만 가요. 예를 들면 한 500도 이상. 아주 높은 온도여야만 이 양쪽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대칭 신축은 일어날 수 있는. 공식은 그런 느낌. 그러면 봐 이제 우리 평상시 대기 중에 있는 O2는 500도씨는 아니잖아. 그러면 요 운동은 일어날 수 없는. 그러면 총 운동의 자유도는 원래 O2는 6인데 그 중에서 대칭 신축은 고온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1을 빼. 그럼 O2의 운동의 자유도는 얼마야? 5지? 그래서 물리투에서 공식이 뭐냐? O2 같은 이원자 분자의 O2의 자유도는 5기 때문에 O2는 공식이 달라요. 평균 운동은 얼마야? 2분의 5. 이거 숫자까지는 증명 못해도 좋아. 그냥 여기다만 하라고. 2분의 3 kT라는 이 공식은 요 2분의 3이라는 값은 어떤 전제 조건에서만 사용하는 값인 거야? 단원자라는 가정. 그럼 단원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요 kT는 안 바뀌어. 요 2분의 3이 다른 숫자로 바뀌게 돼. 커지게 돼요.
여러분들 분자 중에 단원자 분자인 대표적인 게 바로 몇 조? 18. 비활성 기체는 정확하게 이식이에요. 근데 비활성 기체가 아닌 놈들은 이식이 아니야 사실.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부터 이거를 2원자, 3원자, 4원자 구분해가지고 이 공식을 따로따로 배우면 너무 난해해지잖아 얘기가, 그지? 그래서 이제 수능 범위까지 고등학교 과학 범위 내에서는 꼭 이 조건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산소도 문제에서 줘요. 산소도 단원자 이상 기체라고 가정하고 푸시오. 이런 전제 조건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안 주면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똑똑한 애들은, 과거 출신 애들은 이런 얘기까지 알까 모를까? 알겠지. 그럼 그런 애들이 수능 문제 푸는데 O2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kT가 디귿에 있는 거야. 과거 애들은 그거 맞다 그럴까 틀리다 그럴까? 틀리다고 하겠죠. 근데 일반 분들은 맞다고 하겠죠. 근데 그 출제자가 원래는 그거 2분의 3kT를 그걸 맞게 하려고 문제를 낸 거거든. 근데 실수로 O2를 단원자 이상 기체라고 가져간다라는 말을 빼먹은 거야. 근데 난리가 나는 거지 이제. 자기가 발표한 정답하고 실제 답이 다르잖아. 과거 애들은 그 디귿을 틀리다고 했을 것이고 일반 애들은 그걸 맞다고 했을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재판해야지. 수능 문제 한 문제를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에 따라 합격 불합격이 막 바뀌잖아. 그의 입시가 올 스톱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물어볼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2분의 3kT를 만약에 물어봐서 대답을 하게 되면 이거 준비까지 하라는 거야. 그 공식은 단원자 이상 기체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다. 맞죠? 좀 물어볼 수 자주 물어보는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해봤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문제 몇 개만 풀어볼게요. 쉬운 거야. 문제 자체는 어렵잖아. 자, 46페이지 한번 봐봐봐. 너무 당근 문제야. 정말. 야, 고급 예제 1번. 고급 예제만 푸는 거니까. 이거 몇 년 전에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한과영에도 그대로 냈죠. 한과영에. 이거 너무 유명한 맞춤. 다 많이. 이 문제 아마 과학 공부 좀 한 사람 치고 한 번도 안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거 분자 운동 중에서 무슨 현상을 확인하는 실험이지? 확산이죠. 자, 유리관을 준비하고 유리관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자 암모니아 수를 묻힌 솜. 솜을 암모니아 수에다가 이렇게 적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꽂고 물론 동시에 하는 거야. 이쪽은 염산을 묻힌 솜. 염산을 묻힌 솜을 양쪽에다가 딱 막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암모니아와 HCl은 기체로 쉽게 바뀌는 휘발성 기체거든요. 그러면 비록 암모니아 수 액체였지만 물에 녹아있던 일부분의 암모니아가 기체가 돼서 증발하겠지. 암모니아 기체가 발생하지. 자, 염산에 녹아있던 HCl도 증발하게 기체로 빠져나오겠지 일부. 자, 이제 이 기체가 양쪽으로 퍼져나가겠다, 그지? 중간에 만나는 확산인 거죠. 자, 만나는 위치. 여기 흰색 고리가 생겼다잖아. 흰색 고리라기보다 흰색 연기라고 표현하는 게 좋아요. 하얀색 가루가 여기 형성된다. 그럼 이 결과를 이제 해석하는 거야. 동시에 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쪽에서 가까운 쪽에서 만났어.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가 다르지. 우리 동일한 시간 동안 간 거리가 다르면 뭐가 다른 거야? 속도가 다른 거죠. 확산 속도 차이. 근데 이거 해석하는 거예요. 2번 풀이 2번 흰색 꼬리가 염산 쪽에 치우쳐서 생기는 이유를 서술하래. 서술해. 아유, 더 근본적인 거 시작해야지. 그럼
이 말을 이렇게 쓰면 되잖아. 염산이 HCl이 NH3보다 뭐가 더 커? 분자량이 더 크지? 분자량이 더 크면 평균 속도가 느리지? 그러므로 확산 속도도 느리지? 그러니까 만나는 지점이 HCl에 더 가까운 쪽에서 만나게 된다. 그렇게 소설하면 되는 거죠. 계산까지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얘들아, 요 길이와 요 길이를 L1 대 L2라고 합시다. 자, L1 대 L2가 무슨 비랑 같죠? 아니, 이 거리의 비가 바로 이 기체와 이 기체의 무슨 비랑 같아? 속도 비랑 같은 거지. 자, 암모니아의 속도를 U1이라고 하고, 염산의 속도를 염산을 2라고 할까? 그럼 바로 이 거리 비가 U1 대 U2의 비가 되는 거죠. 평균 속도. 자, 평균 속도의 비는 무슨 비랑 같아? 아까 했잖아. 루트 m분의 t의 비랑 같아. B니까. 그러면 이게 M1 T1 대 루트 M2 T2의 비랑 같아. 그런데 지금 같은 실내니까 T1과 T2는 어떤 거야? 같은 거지? 이거죠 이제. 이 분자량의 비가 다르면 평균 속도의 비가 다르고 평균 속도의 비가 다르면 요게 바로 무슨 속도비냐? 확산 속도. 아, 요거는 확산 속도의 비. 그리고 우리가 요 거리비를 알면 분자량의 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비 계산하는 거는 안 되죠. 왜냐면 계산이 딱 안 떨어지니까, 그지? 얘 분자량은 17이고, 내가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어. 이 분자량은 약 17. 이 분자량은 35.5. 36.5. 딱 정수는 아니지만 이거 거의 몇 배예요? 약 몇 배야? 36.5는 17에 약 2배쯤 되지? 약 2배. 그러면 이 거리비는 약 몇 대 몇일까요? 야, 이 비가, 이 분모비가 약 1대 2라고. 그러면 루트 1분의 1 대 루트 2분의 1이죠. 그러면 이 거리비는 약 루트 2대 1. 아, 요 거리 대 요 거리가 약이야 물론. 약 루트 2대 1의 비율인 시점에서 만나게 된다. 뭐 그런 묻는 거지. 자, 법칙. 무슨 법칙? 무슨 법칙? 이 현상은 바로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을 확인하는 시입니다. 사실 이 제목을 그레이엄 법칙이라고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은 그냥 화학 지식이지. 흰색 고리를 이루는 물질의 이름과 화학식을 쓰래. 야, 이 흰색 고리는 바로 생성물이지. 자, 누구랑 반응하는 반응세라는 얘기야. 암모니아와 기체죠. 이제 염산이 아니야. 그리고 또 저번에 수업할 때 했는데. 야, 암모니아와 암모니아 수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어떻게 다른 거야? 야, 이거는 순물질이고 이거는 혼합물인 거죠. 용액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건 암모니아를 물에 녹인 거고 이건 그냥 암모니아고. 시구르는 이거는 NH3고 평상시 기체 이거는 NH3AQ인 거죠. 똑같은 관계. 아니, 야, 설탕과 설탕물은 같은 거야, 다른 거? 이게 다른 거지. 야, 설탕과 설탕물이 어떻게 같아? 다르지. 똑같은 관계로 염화수소와 염산은 다른 거예요. 염산이 바로 뭐냐? 암모니아로 얘기하면 염화수소 수용액을 염산해요. 그러면 염화수소의 화학식은 뭐야? HCl 상온에서 기체. 염산의 화학식은 뭐야?
HCl, AQ. 결론. 염산은 순물질이야, 혼합물이야? 혼합물인 거야. 염산은 혼합물을 염산이야. 수용, 물에 탄 거. 염화수소를 물에 녹인 걸 염산. 당신의 요거는 염산이었죠. 여기는 염산이었죠. 근데 지금 기체로 대서 확산되는 거니까 염화수소. 반응물은 염화수소. 자, 결과. 그 유명한 반응. 여기 비공유 현상이 있어서 얘는 H 플러스를 얘한테 주고 얘는 얘로부터 H 플러스를 받잖아. 무슨 반응이라네? 산염기 반응이라는 거죠. 그럼 얘는 뭐로 바뀌어? NH4 플러스로 바뀌고 얘는 Cl 마이너스로 바뀌죠. 이온으로 바뀌어버리죠. 자, 이제 이 두 분자가 각각의 짝산 짝염기 이온으로 바뀌어버렸어. 이거 상온에서 무슨 상태야? 이온 결정은 고체지? 고체 가루가 생긴다고. 이게 고체 가루죠.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하얀색 띠가 생긴다. 흰색 고리 또는 흰색 가루. 이게 흰색 고체라고요. 흰색 고체. 그래서 흰색 고리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 화학실 염화 암모늄이 생긴다 이거야. 이거 너무 유명한 반응이지. 암모니아와 염화수소가 만나면 염화 암모늄이라는 흰색 고체가 생성된다. 기억을 해보세요. 이 반응 이름은 산염기 반응. 네? 이제 끝날 건데요? 시간 다 돼가는데? 조금만 참지. 10분 더. 급해? 네. 그럼 한 발 갖다 와. 싸우면 안 되니까. 자, 수련 문제 1번을 보세요. 자, 확산과 관련된 문제에서 요거로 같이 낼 수도 있어. 자, 얘들아, 이 확산이 될 때 확산 속도는 물론 요 확산되는 물질의 분자량 중요하죠. 온도 중요하죠. 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확산에서는 이게 확산이 되다 보면 요 중간에 확산되는 분자 말고 여기 공기 분자도 있어 없어? 근데 이게 퍼져 나가다 보면 아까 했잖아. 이 공기 분자랑도 계속 어떻게 돼? 충돌하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안에 다른 기체 분자의 밀도가 크면 클수록 지나가는 동안 충돌을 자주 하겠지. 사람으로 치면 길에 사람이 빽빽하게 많이 있어. 그러면 그런 길을 지나가는 빠르기는 매우 느릴 수밖에 없잖아. 매질이라는 걸 하나 더 쓰면 확산 속도는 이 확산되는 분자가 지나가는 매질이라는 거잖아. 매질. 이 매질이 소할수록 너무 당연한 얘기야. 소의 반대말이 뭐야? 밀이죠. 밀하면 느린 거야. 이건 당연하죠. 중간에 사람이 빽빽하게 있으면 지나갈 때 충돌을 자주 하니까 지나가기가 어려워지. 자, 이제 수련 문제가 그 얘기예요. 브로민 기체가 공기 중에서 확산할 때와 진공 중에서 확산할 때 어느 경우에 확산이 빨라지고 그 이유를 말하시오. 진공 중에서 훨씬 빠르겠지? 이유. 확산되는 동안 다른 분자와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는 공기 분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립니다. 이거 문제 낼 때 이렇게 돼요. 문제 낼 때 이거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 그냥 공기만 넣었을 때 첫 번째 실험. 두 번째 실험. 요 안에다가 아르곤 기체를 추가로 더 첨가했을 때. 자, 어느 게 확산속도가 더 빠를까? 그냥 공기만 있을 때가 더 빠르겠죠. 아르곤을 더 집어넣으면 공기도 기체가 더 빽빽해지지? 그럼 지나가는 동안 다른 분자와 매개체와 충돌을 더 자주 하니까 확산속도가 느려진다. 자, 수련 문제 2번 빨리 암산해. 되기 쉬워. 이거 진짜 쉽잖아. 용기 A와 용기 B에 있는 기체 A, B를
동시에 콕을 열었어. 그럼 확산 속도의 비가 2대 1이라면 두 기체가 만나는 이게 무슨 화학 문제냐 물리 문제냐? 속도가 2대 1이면 같은 시간 동안 거리가 2대 1이어야지. 그럼 그 60cm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에서 만나겠네. 다음 몇 cm? 40cm가 나는 거지. 이 문제는 이걸 내면 안 되지. 자, 다른 대답해. 이거로부터 알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비. MA 대 MB. 이 M이 분자량의 비예요. 몇 대 몇이에요? 확산 속도가 2대 1이에요. 뭐? 야, 이게 안 되네. 평균 속도가 루트 n분의 t에 비례하죠. 그리고 확산 속도도 이거에 비례하죠. 지금 온도는 같죠. 확산 속도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니까. 얘들아, 이 루트가 부담스러워. 빨리 양면 제곱해. u가 제곱이 n분의 t죠. t는 같잖아. 자, u가 몇 대면 2대 1. 그럼 제곱은 4대 1. 역수잖아. 분자량은 몇 대면 1대 4. 자, 이제 해봐. 만약에 A 기체의 분자량이 헬륨 4라면 이거 분자량 알 수 있어 없어? 이 분자량 얼마나 되는지 16개. 자, 얘가 이거 이제 화학 올림피아드에 나오는 거지. 이 A가 헬륨 기체라면 이 실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기체 문제, 객관식 문제야. B가 될 수 있는 걸 고르시오. 1번 O2, 2번 메테인, 3번 SO2, 4번 CO2. 뭐가 답이야? 분자량 계산하라는 얘기죠. 얘가 헬륨이면 분자량이 4니까 16이 나오려면 CH. 자, 이렇게 하시고 시간이 벌써 빨리 가버렸네. 자, 이제 요거는 다음 주 해서 이거는 끝낼 거예요. 숙제 내줄게요. 오늘 설명하느라고 문제를 많이 못 풀었는데 47페이지부터 요번에는 마지막이니까 그냥 미루지 말고 한 번에 다 하자. 좀 시험도 끝났으니까 시간 좀 많잖아. 시험 기간 동안은 숙제 뭐야 되어 있잖아. 그래서 55페이지까지 다음 주까지 다 숙제를 해오고 여기 남아 못 푼 문제들이나 질문 있는 문제들만 풀이하고 이거는 다음 주에 종합 이거는 그럼 이제 그다음 3번 마지막 책.